한 10평 정도 되는 작은 매장에서 1000만 원 중반입니다. 저희 로스팅 룸은 올 2월에 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2021년 오픈 이후 현재 5년차 카페 운영 중입니다. 매해 정말 많은 카페가 만들어지고 폐업한다고 들으셨죠? 3년 안에 폐업하는 곳이 약 50%에 이르고 5년 생존하는 카페는 거의 3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5년 차를 운영 중이니까 그래도 나름 선방한 셈이죠. 일단 3년 정도 버티면 그래도 최저 매출이 좀 잡히거든요. 그때부터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어떻게 제가 이 강동구 성내동에 한 10평 정도 되는 작은 매장에서 5년 동안 카페를 잘 유지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막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약간 정체되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인 매장의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1인 매장은 근무자가 혼자서 매장에 상주해도 큰 문제가 없는 매장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굉장히 짧게 점심시간이나 피크타임에만 사용하는 식인 거죠. 이 경우 보통 사장이 매장에 있을 거고요. 바쁜 시간대에 점심 알바가 짧게 올 겁니다. 저희 매장은 강동구청 근처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매장을 처음 선택하게 된 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집이 가깝고 역에서 가까워서 선택했죠. 평수랑 임대료도 그럭저럭 괜찮아서 선택했는데 사실 이건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미 지나간 일이니 더 이상 후회할 순 없고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매장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인테리어가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에요. 거의 셀프로 했고요. 없는 와중에도 저쪽에 있는 제 신혜소 1그룹짜리 머신을 구매했습니다. 그게 제가 구매했을 당시 중고였는데 한 1100만 원 정도 했고 신품은 1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사실 한정된 예산, 굉장히 작은 매장에서 머신을 너무 많이 투자를 했죠. 그리고 저는 커피 전문점을 지향했기 때문에 이지스터 800으로 시작을 했고 휴무 없이 10시 출근해서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를 했고요. 저녁에는 당시 매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 건이라도 받자 하면서 콘텐츠 작업 겸 문을 열어놓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2년 정도 했고 그 당시의 목표는 일단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을 높이자였습니다. 그렇게 한 800만 원 정도, 월 매출 800만 원 정도가 됐고 점심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죠. 일단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정체성, 이것을 꾸준하게 지켰기 때문이에요. 저는 커피 전문점을 지향하면서 로스터리인 점을 계속 어필했어요.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우리는 커피를 뽑고 커피를 내리는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이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하니까 여기는 맛있는 커피를 파는 곳, 새콤한 커피, 다양한 커피를 파는 곳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파는 곳인가? 우리 카페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카페 공간은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카페에서 핵심은 식음료입니다. 손님이 이곳에 방문하는 이유는 언제나 맛있는 식음료를 먹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 오는 목적이 편안하게 방해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된다면 저는 방향을 약간 수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카페의 핵심은 언제나 식음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저트, 베이커리, 커피, 군더더기 없이 기본만 해도 충분히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만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특히 자신의 주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저는 커피를 했는데 베이커리나 디저트를 해야 한다면 약간 서툴고 어렵고 공부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꼭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만의 시그니처 제품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크림 커피 만들어서 시그니처라고 하지 말고 좀 다른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시그니처 제품이 꼭 커피 같은 단품이 될 필요는 없고요. 음료나 샌드위치, 스콘 같은 것들을 섞은 이런 애프터눈 티세트 같은 것들도 괜찮고요. 디저트나 베이커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우리 카페만의 어떤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주변 500m 이내에서 안 파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 시그니처 만들 때는 그냥 무작정 독특하고
신기한 제품이 아니라 맛있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그니처가 독특하긴 한데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사실 다시 먹기는 조금 그렇고 한 번 경험으로 그치는 정도가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커피 로스터리지만 시그니처 커피 메뉴로 작은 바닐라 라떼가 있는데요. 작은 잔에 엑셀런트 아이스크림, 우유, 그리고 바닐라 시럽, 커피가 들어간 프렌치 바닐라라는 음료입니다. 자, 세 번째는 꾸준하게 신메뉴를 출시해야 합니다. 뭐 매출이 여기서 더 늘면 그때 메뉴 늘려야겠다. 사실 지금도 로스가 나는데 메뉴를 더 늘리긴 싫다. 또는 지금 충분히 잘 팔리는데 뭐 굳이 신메뉴 낼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애초에 제품이 많아야 합니다. 쇼핑하는 재미, 고르는 재미가 있어야 하죠. 빵이랑 디저트, 커피는 취향을 타지만 누구나 쉽게 구매하기 때문에 일단 제품군 종류가 많으면 잠재 소비층을 조금 더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혼자 하기 힘들어서 조금 더 매출이 늘면 그때 해야겠다. 이것도 뭐 좋지만 처음부터 약간 무리하게 제품들을 많이 늘려서 더 바빠져서 누군가를 더 고용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핸드드립 커피 싱글 오리진 종류가 한 4종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거의 10종류나 되는데요. 처음에 이게 과연 품질 유지가 될까 싶었는데 됩니다. 오히려 순환이 더 잘 되는 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판매 채널을 좀 더 다각화해야 합니다. 로스터리는 커피 외에 뭘 팔 수 있을까요? 바로 원두랑 드립백, 콜드브루 같은 제품들이죠. 그래서 저는 매장에서 단순히 이제 홀 매출로 커피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것 외에 소비자들이 매장에 와서 원두나 드립백, 콜드브루 같은 상품을 같이 구매함으로써 객단가를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빵이나 디저트가 주력이라면 물론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겠지만 패키징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자가 소비뿐 아니라 선물하기 좋은 구조를 만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사실 요즘은 패키징도 이뻐야 선택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움 과자류도 온라인 판매가 꽤 쉽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1인 매장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일단 1인 매장으로 기획을 하셨으니까 매장 규모가 작겠죠. 그래서 그 공간에서 오는 매출 한계, 또 업무량의 한계로 일정 이상의 매출 증가가 어렵습니다. 달성을 하더라도 그 매출을 계속 유지하는 게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이러면 지속 가능하지 못하죠. 지속 가능하려면 반드시 2인 이상으로 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쯤 다시 한번 고민하실 겁니다. 진짜 매장도 바쁘고 점심 아르바이트로도 안 되고 다음날 체력 회복도 안 되고 지치면서 약 월 매출 2천만 원 정도 언저리가 될 텐데요. 이때쯤 되면 이제 카페를 확장 이전하든 아니면 2호점을 내든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상태예요. 저는 커피 전문점으로 크고 싶어서 중간에 한번 로스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처에 로스팅룸 한 10평 정도 되는 로스팅룸을 얻어서 새로운 기계, 조금 더 큰 기계도 사서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뭐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연사도 나가고 진짜 어떻게든 매출을 늘리려고 저를 알렸습니다. 저는 카페를 선택하는 대신 커피, 우리 매장의 핵심 가치인 원두, 그래서 로스팅을 선택했고요. 카페는 여전히 1인 매장입니다. 디저트도 2개밖에 없어요. 카페는 직원 한 분이 맡아주고 있고 점심은 제가 이제 같이 하고요. 커피는 하루에 한 70잔에서 100잔 정도로 커피 전문점 치고 이 작은 공간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카페 매출은 사실 말하기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1000만 원 중반입니다. 뭐 상황에 따라 조금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로스팅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 분이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라던가 디자인 업무, 포장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총 3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로스팅 룸은 올 2월에 남양주 화도 60평 공장으로 이전을 합니다. 사실 지금 로스팅하기 엄청 벅차서 물량이 많아서 가는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예요. 여기서 이제 저희 예비 파트너분들 그리고 지금 파트너분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과 트레이닝을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입니다.